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 김희재입니다. 자, 오늘은 6강이죠? 판구조론이 끝나고 여러분 다 수행평가 안내를 받았죠? 수행평가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판구조론이 끝나고 그 다음 장에 자기장과 그 자기장들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대륙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것은 이제 PPT인데요. PPT를 PDF로 파일로 바꾼 겁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그 기존에 업로드된 방식을 그대로 업로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장, 지구의 자기장을 배우기 전에 자기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성을 가진 물질 주위에서 이렇게 자기력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자기력선은 보이지 않죠. 자성을 가진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자석이죠. 그래서 가운데 막대 자석이 있고 빨간색은 N극, 파란색은 S극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자, 그림을 보면 여러 갈래의 자기력선이 보이죠. 그래서 자기력선은 항상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뭐 다 알 거예요. 모르더라도 지금 알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자기력선 상에서 그 나침반의 방향을 잡는 걸 헷갈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은 자기력선의 진행 방향을 따른다. 그림처럼 자기력선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침반은 이 방향을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자, 어떤 방향일까요? 자, N극이 바로 자기력선이 가는 진행 방향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자기장에 대한 기본 개념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을 배웠으니 지구 자기장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는 큰 자석과 비슷합니다. 큰 자석과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면 지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자석이 놓여 있는데 자석은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현재 북극은 S극의 극을 띠고 있고 자극에서, 그리고 남극은 N극의 자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지구 주위의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그림과 같이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의 자기력선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을 올려놔 보면 저 나침반 오른쪽에 있죠? N극이 자기력선이 향하는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뭐가 있냐면 지구는 자전하는 축, 즉 자전축이 있고, 그러한 자전축과 지구 표면이 맞닿은 부분을 우리는 북극점, 남반구에서는 남극점이라고 하죠. 근데 이 자전축과 자기축, 그러니까 자전축과 자기축은 다른 거예요. 자기축은 그 자기력선의 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에서처럼 자석이 있다고 치면은 그 자석이 이제 축이 되겠죠. 그 자석이 이제 북반구의 그 자기축이 북반구의 지면과 맞닿은 지점을 우리는 자북극, 그리고 남반구와 맞닿은 지점을 우리는 자남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지구의 자전축과 자기축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어떠한 각도를 가지고 변화되는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비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축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자기축은 항상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데 자전축이 우리 지구의 자전축이 항상 일정한 위치에 있는 것에 반면에 자기축은 조금씩 지구 내부의 그런 외계의 흐름에 의해서
이게 가설이긴 한데 지구 내부의 그 외계 흐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림이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그림을 한번 쌤이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면은 자기축의 이동, 그러니까 400년간의 자기축의 이동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나타낸 건데 N극과 S극이 어디 있냐면,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곳은 자북극, 그다음에 남극에 있는 자남극이겠죠. 자북 어디로 표현해야 될까요? 자, 이걸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 부분 보이죠? 자기력선이 자기력선 아니고 이렇게 뭉쳐진 부분, 그리고 또 여기 아래 나타날 텐데 자, 이 부분 이렇게 뭉쳐진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자북극과 자남극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400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무의 장소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기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편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각은 우리 자북과 진북 사이의 각을 편각이라고 한다. 자, 자북이 어디냐면 우리 아까 배운 그 자북극,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축이 그 땅에 닿아 있는 곳을 우리 자북극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거기를 이제 자북극을 지자기 북극이라고 합니다. 이 왼쪽의 그림처럼 지자기 북극. 자, 어딘지 알겠죠? 자, 그리고 진북이 어디냐면 자전축, 그러니까 북극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전축이 지표면과 닿아 있는 곳. 그것을 이제 지리상의 북극 혹은 뭐 북극점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리상 북극, 지자기 북극 이렇게 두 개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 방금 했죠? 네. 그래서 편각이라는 건 대체 무엇이냐? 지리상의 북극과, 그러니까 북극점과 지자기 북극, 자북극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각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각도. 나침반은 항상 무엇을 가리키죠? 나침반의 N극은 항상 지자기 북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북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해도 돼요. 자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나침반을 가지고 북극점을 가고 싶어. 그래서 나침반을 가지고 나침반이 향하는 방향을 그대로 가면 북극점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겠죠. 왜? 북극점과 지자기 북극, 그러니까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은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정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보정을 해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각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편각은 무엇인지 한번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몰 a를 봅시다. 스몰 a 여기 있습니다. 이 나침반을 보면 지금 당연히 나침반은 자기장을 따라가겠죠. 자기력선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갔죠.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제 들어가는 곳은 지자기 북극이겠네요. 그러니까 나침반도 지자기 북극을, 그러니까 자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리상의 북극은 어디죠? 지리상의 북극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지리상의 북극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럼 둘 사이에 뭐가 보이죠? 각도가 보입니다. 각도가 13도라고 써져 있네요. 그렇죠? 이것을 바로 편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각. 자북과 진북 사이의 각을 편각이라고 한다. 근데 A를 보면 13도 라지 2라고 써져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지리상의 북극을 기준으로 북극으로부터 오른쪽 떨어져 있다. 자북이 진북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다. 네, 동쪽으로 떨어져 있다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E라고 써줍니다. 이스트. 그래서 동편각이라고 합니다. 자, 스몰 B를 보면 B 여기 있습니다. 스몰 B를 보면 자북과 진북이 일직선상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도. 자, 그 다음에 또 스몰 c를 보면 여기 있습니다. 나침반을 보면
역시 자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침반이. 근데 진북, 지리상의 진짜 북극은 네, 여기 있겠죠. 그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리상의 북극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나침반이 이렇게 딱 돌려져 있죠. 자, 그래서 20도만큼 돌려져 있으니까 20도. 그다음에 웨스트 서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서편각이라고 합니다. 자, 편각 이해되죠? 네, 쉽습니다. 자, 그다음 복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각을 배우기 전에 우리 지구 자기장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책에서만 본 대로 평면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 자, 그림을 보면 입체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각종 명칭들 이제 알겠나요? 자, 자북 보이고, 자북. 자기축과 지표면이 만나는 곳을 자북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남극, 자남. 그 다음에 N극이 아래 있고, 위가 S극. 그 다음에 나침반들이 나침반의 N극이 자기력선을 따라 이렇게 가는 걸 보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입체적인 형태로 자기장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평소에 편각 배웠죠? 우리가 평소에 나침반을 이용한다는 것은 나침반을 이용해 항상 나침반이 뭘 가리키죠? 자북을 가리키고 있죠. 자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북의 방향을 찾는 것은 평면상에서 자기력선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평면상에서의 그런 자기장의 방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이 입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입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입체라는 말은 수평의 개념에 한 차원을 더해서 연직의 개념, 수직의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침반을 수평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봐볼게요. 자, 복각. 자기장은 그러니까 입체적이다. 수평과 수직이 혼동된 같이 포함된 개념이다. 그래서 이 수평 방향으로만 우리 나침반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만 나침반을 사용했지만 그게 아니라 수직, 연직 같은 말입니다. 수직 방향으로도 나침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복각 방위계라고 하는데 나침반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표면에 평행하게 나침반을 항상 써왔지만 이 복각 방위계는 지표면과 나침반의 평면이 수직이 되게 놓고 있죠. 지금 보면.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장의 연직 방향의 그런 성분들도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각 방위계이고요.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이제 복각의 대략적인 개념인데요. 자, 왼쪽에 지구가 보이고 지구를 거대한 자기장이라고 묘사해 놨습니다. 자, 또 보면 지리상의 북극도 보이고 지리상의 남극도 보이겠네요. 자, 이 지리상 북극과 남극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자전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전축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을 진북, 자북이라고 하죠. 자, 근데 아까 자기축과 자전축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자기축을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기축을 이렇게. 그래서 이 자기축이 지표면과 북반구에 있는 지표면과 맞닿은 점을 자북극, 남반구에 있는 지표면과 맞닿은 점을 자남극이라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이 자북극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된 선을 그려 놓으면 이것을 우리는 자기적도라고 합니다. 자기적도. 근데 지리상의 북극과 이렇게 수직인 선을 그려 놓으면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냥 적도라고 합니다. 적도. 이 적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위도라는 것을 배우죠. 그러니까 위도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위도 몇 도, 위도 몇 도 이렇게. 그렇게 똑같이 자기축으로도 이렇게 자기적도라는 개념으로 자기적도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표현하는 게 우리는 그냥 위도라고 하지 않고 자기위도라고 합니다. 자기위도. 자기적도에서 몇 도의 각도로 위로 올라와 있냐 자기위도라고 합니다. 복각 설명 전에
기본 개념들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다시 지울게요. 자, 오른쪽에 나침반의 모습을 한번 보죠. 자, 나침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침반이 세워져 있죠? 이렇게 바닥으로부터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침반이 어떻게 됐죠? 양옆으로 움직이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수평면이 보이네요. 수평면이 보이고, 자, 나침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로 내려갔네요. 아래로 어떻게 됐어요? N극이 내려갔네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무엇을 의미하죠? 나침반의 N극은 무엇을 따라간다 했죠? 자기장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간다 했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연직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평면과 이 나침반의 자침이 이루는 이 각, 잘 안 보이네요. 색깔 때문에. 나침반의 자침이 이루는 이 각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복각이라고 그런다. 복각. 편각과는 수직된 개념이겠죠. 자, 그림처럼 나침반을 세워서 수평면과의 각을 측정한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복각이라고 한다. 복각이 왜 나타난다고요? 자기장은 실제로 평면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면 성분도 있고 연직 성분, 수직 성분도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잘 보면 나침반이 다 이제 지구 표면 위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고 이렇게 보면 나침반이 수평면과 일정한 각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세워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복각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봅시다. 자, 왼쪽 그림은 다 이제 나침반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인데, 나침반이 다 이렇게 연직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이에요. 지구상에서. 수평의 모습이 아닙니다. 연직으로 세워져 있고, 우린 그 단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수직면을 옆에서 보고 있는 거겠죠? 자, 보면은 아까 쌤이 말한 대로 뭐가 있어요? 자, 이것은 자전축은 그리지도 않았어. 자, 자북극 나와 있죠? 자기적도 나와 있죠? 자기적도는 여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남극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것을 자기축이겠네요. 이것은. 자, 쌤이 아까 뭐라 했어요? 자기 적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것이 뭐라고? 자기 위도라고 했죠? 자기 위도. A 지점의 자기 위도는 바로 30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점, B 지점이라고 할게요. B 지점은 아니고 D 지점이라고 할게요. D 지점. 이 D 지점은 자기 위도가 60도가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B 지점은 어디겠어요? B 지점은 바로 자기 적도입니다. 자기 적도.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 글을 읽어볼게요. 자북극, 자남극, 자기 적도에서의 복각을 측정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위도라고 그런다. 한번 봐볼게요. 자북극에서 다시 오고 자북극에서의 복각을 한번 측정해볼까요? 자, 그럼 자북극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자북극에서는 우리가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니까 당연히 나침반도 그림처럼 지면으로 들어가는 형태겠죠. 나침반의 자침이.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플러스 90도라고 합니다. 플러스 90도. 자, 왜 90도일까? 왜 90도예요? 수평면을 그려봅시다. 수평면과 빨간색 N극 자침이 서로 90도를 이루니까. 그렇죠. 근데 90도이긴 90도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플러스가 붙었어요. 플러스. 그죠. 이게 기준이 뭘까요? 다른 걸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자북극 봤으니까 자남극 봐보겠습니다. 자남극을 보면 우리 지구의 남반구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바깥으로 지구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침반의 N극은 좀 우주를 향하게 되는 거겠죠. 막 바깥으로 나가는. 자, 복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평면을 그리겠습니다. 수평면 그리고 그 다음에 N극은
이렇게 위를 향하게 되겠네요. 위로 몇 도? 90도를 향하게 됐네요. 근데 뭐였죠?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죠? 자, 이걸 뭘 기준으로 한 걸까요? n극이 어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아래 이걸 볼까요? 자, 나침반 자침의 n극이 수평면 아래로 내려가면 플러스,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죠? 이해되죠? 자북극이 플러스 90도, 전남극이 마이너스 90도인 이유는 나침반의 자침에 n극이 대체 어디 있느냐, 수평면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면 플러스,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위로 올라가는 게 뭔지, 아래로 내려가는 게 뭔지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그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지구 중심에서 어디 사람이 어떻게 서 있냐. 자, 북극 쪽에서는 잠깐만요. 사람을 한번 그려볼게요. 미니어처럼 한번 그려볼게.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자, 북극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딱 똑바로 서 있으면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럼 기준이 당연히 어디겠어요? 땅으로 가야 되니까. 기준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면 뭐겠어요? 나한테 다가오는 거면 아래. 수평면 기준. 땅을 향하고 있으면 아래. 그리고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 위가 되겠죠? 자, 근데 자남극에서는 어떨까요? 자남극에서는 역시 수평면을 그어놓고 사람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려야겠죠? 이렇게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 당연히 위. 그다음에 이 사람 기준으로 땅을 향하고 있으면 아래. 그렇죠? 그러니까 자남극에서는 n극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남극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남극에서는 그 부호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해 한 번만 하면 되게 쉬운 개념입니다. 지금 이건. 자, 그리고 자기 적도를 봐볼까요? 자기 적도를 보면 복각이 몇 도라고 나와 있어요? 0도라고 나와 있네요. 0도. 왜? 수평면을 기준으로 n극이 이렇게 어떤 각도를 이루지 않고 자침의 n극이 평행하게 돼 있잖아요. 자기 적도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적도에서는 복각이 0도입니다. 자, 이거 응용해도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겠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직접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A, B, C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편각과 복각을 배워봤는데 편각과 복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걸 배웠을까요? 자, 과거 리마인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형광펜 들겠습니다. 다른 색 해볼까? 자, 리마인드. 철 성분이 많은 암석은 생성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기억한다는 것을 리마인드. 자, 뭐 했죠?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각, 즉 철 성분이 많은 현무암질 마그마가식은 현무암이 그때 당시의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고지작이라고 했었고, 고지작이라는 뜻은 옛날 지구 자기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잔류자기는 무엇일까? 잔류자기는 암석에 남아있는 고지자기를 이제 잔류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 아니죠, 절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개념들입니다. 잔류자기, 고지자기. 근데 이 잔류자기를 조사를 하면 암석 생성 당시의 편각과 복각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n극이 어디 있고 s극이 어디 있고 이거를 지시를 해주니까. 그리고 이 암석들의 시료를 수평 성분이 아니라 수직 성분까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그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위치에 편각과 복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에 편각을 측정하면 편각을 측정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 위치한 곳이 진북과 얼마나 떨어진 방향이었느냐. 다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이것은 무엇과 비슷할까요? 편각의 개념과 비슷한 겁니다. 편각의 개념. 편각 자체가 진북과 자북이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지구 자기장이 그때 당시에 고지자기를 기록했던 그 암석의 성분을 분석을 하면 편각이 나올 테고, 그러면은 그 암석이 과거에 얼마나 그 진북과 멀어진 방향에 있었는지, 수평적인, 그러니까 지구 표면상에서 얼마나 진북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복각.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의 복각을 측정하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위치한 곳에 자기 위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자기 위도 계속 배웠죠? 그죠? 암석이 자기 축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적도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사실 이 편각 있죠. 편각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북은 사실 변하진 않죠. 얘는 고정불변의 것입니다. 진북은 자전축이 변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편각만 알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대륙이 지구 표면상에서 얼마나 옆으로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각을 측정하면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위치한 곳에 자기 위도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겠고, 자, 그래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기축과 자전축이 일치하거나 비슷하다면 위도와 복각의 비례관계가 성립함. 그러겠죠, 당연히. 그죠? 자기 북극과 그 다음에 지자기 북극과 그 다음에 진북이 일치하거나 서로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면 자기 위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자기 위도는 복각이겠죠? 자기 위도가 높으면 당연히 위도도 높겠죠. 왜? 이 두 개가 비슷하다는 것은 당연히 이 두 개도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그 과학자들이 암석의 나이별로 고지자기의 편각, 복각을 조사를 해서 지자기 북극을 역추적을 하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억 년 전의 암석, 그 다음에 2억 년, 3억 년, 4억 년, 5억 년 전의 암석들의 그러한 편각과 복각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과거에 자북이 어디 있었냐,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신기하죠? 과거에 자북이 어디 있었냐, 이 암석대로 따라가 보면 과연 지자기 북극이 어디 있었느냐, 그거를 표시해 놓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면. 자, 그래서 볼까요? 빨간색 선부터 볼까요? 빨간색 선이 뭐냐면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자북의 위치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측정. 그러니까 1이라고 써져 있는 건 뭐냐면 1억 년 전의 암석이 지시하는 지자기 북극의 위치고, 2는 2억 년 전의 암석들이 지시하는 지자기 북극의 위치. 여긴 3, 4, 5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을 보면 유럽에서 측정 이동 그램.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발견된 그 암석이 있겠죠. 그 암석이 지시하는 지자기 북극의 위치입니다. 이게 1억 년 전 암석, 2억 년 전, 3억 년, 4억 년 전, 5억 년 전 암석이 지시하는 지자기 북극의 위치입니다. 자, 좀 그림이 좀 어렵네요. 어렵죠? 그죠? 자, 글을 읽어봅시다. 암석의 일은 뭐냐? 암석에 새겨진 1억 년 전 지자기 북극의 위치. 선생님 아까 말한 거랑 똑같네요. 자, 이렇게 읽어보고 3, 4, 5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데 이 그림이 좀 이상하죠. 해석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석해 봅시다. 1, 2, 3, 4, 5억 년 전 지자기 북극의 위치가 다른 이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왜 한 군데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군데냐 그 말이에요. 빨간색 선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군데고 초록색 선 안에서도 왜 이렇게 여러 군데냐 그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 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요? 자기 축은 가만히 있지 않다고 했죠?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실제로 지자기 북극이 시간에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축이 마치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 선, 뭐 초록색 선 여러 개라기보다는 시간 순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5억 년 전에는 여기, 4억 년 전에는 여기, 3억 년 전에 여기, 2억 년 전에 여기, 1억 년 전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빨간색은 빨간색 뜻으로 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아니다. 자극의 이동도 있겠지만 자기축의 이동도 있겠지만 대륙 또한 이동했었다. 그 말입니다. 대륙 또한 이동을 했었다라면 당연히 5억 년 전에 뭐 여기 있었던 애가 여기 4억 년 전에 여기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3억 년 전에는 여기 2억 년 전에는 여기 1억 년 전에는 여기. 자, 뭐가 지자기 북극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점들은 자기 북극, 그러니까 자북극이겠죠. 자북극이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 자북극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건 적어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중요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 문구. 자, 근데 제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그게 무엇이냐? 지자기 북극은 두 개일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정하겠어. 뭘 인정해? 이렇게 초록색 안에서 5억 년 전에는 여기, 4억 년 전에는 여기, 3억 년 전에는 여기, 2억 년 전에는 여기, 1억 년 전에는 여기 이렇게 뭔가 지자기 북극이 겉보기 이동을 했다는 건 알겠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이건 용납 못해. 뭘 용납 못해? 자, 이렇게 서로 같은 시대에 자북극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네, 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어떻게 했냐? 바로 이러한 것을 합니다. 자, 볼게요.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그걸 한 개로 맞춰주려면 저 선들을 비슷한 모양의 선을 겹쳐 놓으면 되겠죠. 자, 겹쳐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빨간색은 북미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경로, 초록색은 유럽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경로입니다.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가 겹쳐지게 대륙을 이동시켜보면 베게너가 주장한 원시 대륙의 모양과 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왼쪽 그림에서 대륙의 그러한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이 계속 만화처럼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더 빨리 해볼까요? 이렇게 어때요? 뭔가 좀 이해가 되나요? 이제 한 방에 이해가 되죠. 대륙이 이렇게 원래는 이게 맞죠. 그죠? 자북극이 하나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되죠? 대륙이 이동하니까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지만. 자, 지자기 북극이 두 개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대륙 이동설 그리고 판구조론에 대한 엄청난 증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대륙이 이동했다는 사실은 이렇게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자, 이거 동영상 링크인데 자, 시간상 관계상 지금 강의가 34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다 보여주지 못하고 쌤이 한번 클릭이 안 되네요. 쌤이 한번 맛보기만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한번 직접 PPT를 다운받아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기서도 클릭이 안 되네요. 안타깝네요. 뭐 수업 시간에 보여주든지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든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선생님이 채팅창에 써줄까요? 이건 추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은 과거의 대륙 이동의 모습입니다. 예상. 그래서 미래의 대륙 분포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거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각 판들의 이동 속도를 각 지점마다 이렇게 세분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각 판들의 이동 속도가 보이는데 이동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자, 이걸 토대로 과연 미래의 대륙 분포는 지금도 움직이고 판은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있고 판은 계속 움직이니까 미래의 대륙 분포는 어떻게 될까? 자, 그것을 이제 예상해서 그 동영상으로 제작해둔 그 외국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봐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수행평가 열심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